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홍단영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시간이죠. 신영 씨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문제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두근두근. 저네요. 역시 약간 오랜만에 와가지고 뭔가 네, 출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출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어요. 몇 글자인가요? 2글자이죠? 단영 학생. 금리 아닌가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금리 맞는 것 같아요. 꾸기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맞습니다. 네, 금리 맞습니다. 우리 모두 맞췄네요.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인데요. 금리란 이와 같이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아니면 이자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홍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경제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재정정책이고 두 번째가 금융정책이에요. 재정정책에서 많이 쓰이는 거 우선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면 일반 가게의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소비가 더 늘어나겠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기업의 이익 잉여금이 많아져요. 그럼 기업은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활용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자체가 시장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또 경기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예를 들어 경기가 막 지금 버블이 껴져 있다. 너무 활성화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를 높이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높이게 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에 너무 버블이 껴져 있을 때 금리를 높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춥니다. 그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을 꾸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저축하기보다는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축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은에서 금리를 높였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금리가 지금 역전된 상황이죠. 금리라는 건 각 국가의 어찌 보면은 국가의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개도국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높고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통상적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다.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젊다. 우리가 더 늙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 자본들이 미국 본토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은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죠. 실제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이 친구들이 금리를 높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공조업, 그 균형 감각 때문에 금리를 높이게 되는 어려운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경기 동향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계 지금 우리나라 대출이 1,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올랐으니까 물론 금리가 일반 은행에는 선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계 부실 대출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경제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AIA 생명입니다. 미국의 대형 보험사 AIG 생명을 모태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국적 보험회사로 1919년 설립돼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험 기업입니다. 2009년 미국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특별 목적 회사로 이전,
AIG에서 독립사업체로 분리됐는데요. 국내엔 87년 알리코 생명보험으로 진출해 2000년 AIG 생명보험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한국법인으로 공식 출범했고요.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은퇴설계, 자산관리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AIA 생명인데요. 광고로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네. 사실은 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AIA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AIG 생명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는 것도 처음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네. 단영 학생은 어떻게 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AIA 생명? 저도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설명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태블릿이나 인터넷이나 또 모바일 폰으로도 일관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꾸기 형 어떻게?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아직까지 보험에는 크게 이제 네. 좀만 있으면 이제 관심이 들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직접 이런 뭐 생명보험을 든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뭐 그렇게 친숙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시간 AI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전쌤? 네, AI 생명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7,250여 회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많지는 않죠. 연관어를 보면은 뭐 보험이나 상담, 재무, 그리고 지점, 연금 설계, 건강, 고객, 분석, 저축. 그 외에는 라이나 생명이나 메리츠 화재처럼 또 라이벌 회사들 등장하고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보험료, 뭐 종신보험, 보험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IA 생명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18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사를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그 채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졸자들이 도전하는 건 이런 정규 공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지원 파트 여기서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 채용. 모든 이번 AIA의 그 공채는 전공은 전학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 파트 여기서는 이제 계약 서비스하고 계약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영업 지원에서 영업 인재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기획하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이 태동하게 될 때는 보험법이라는 그런 조건도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통계와 계리 쪽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도전하는 보험 계리 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직군. 요즘 이제 보험사도 금융권에서 일반적인 금융권의 직무들 외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이런 서비스들이 다각화되고 있어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인력들도 이런 금융권의 채용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용이 열렸어요. 그래서 좀 두 자릿수의 채용이 열렸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AIA 생명엔 건강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 네, 뭐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또 직원의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AIA 생명에는 그 사옥에 건강해지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식의 계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칼로리 계단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생명보험회사는 고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건강을 챙기는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건강부터 스스로 챙기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AI 그 타워에 22층부터 27층 사이에 설치된 이 건강 계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좀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AIA가 이번에 마케팅 채용을 봐도 바이탈리티로 채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서 SKT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걷게 되면은 또 이제 보험료에 대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걷기라는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직원들의 이런 CSR 활동을 또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 AIA 생명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잡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501만 원입니다. 사원이 3,469만 원, 그리고 대리가 5,113만 원, 과장이 6,414만 원, 차장 8,075만 원, 부장 9,5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성부장 따라하기 샵 국민건강 앱입니다. 우리 한국 시리즈나 무슨 드라마 시리즈도 아닌데 우리 AI의 생명에는 성부장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성부장만 따라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건데 그런 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전쌤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이건 마케팅이죠. 재미있는 영상 통해 가지고 젊은 층들을 또 유입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홍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SKT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 걷기를 통해서 포인트를 또 적립해 주니까 새로운 또 시장을 넓히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배우 성동일 씨가 출연한 이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좋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달 5일에 공개된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 이렇게 총 3편이 나왔는데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걷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성부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혜택을 않는 받을 수 성부장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결합해 놓은 그런 광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바이탈리티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500보를 걸으면은 50포인트 적립을 해주고요. 12,500보당 100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합산이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통신비 할인도 가능하고요. 커피 쿠폰 같은 다양한 이런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재밌는 마케팅을 통해서 젊은 층도 유입을 시키고 또 이 AI 생명을 또 광고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A 생명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동네 축구 프리미엄 리그 샵 인생 2막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AIA 하면 우리 또 축구 선수들 유니폼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단 후원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실제 축구 대회도 개최하고 축구 선수의 은퇴 후 진로까지 상담해 줄 정도로 축구 사랑이 뭐 지극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유명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코치나 감독 아니면 맞아요. 방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AIA 생명은 어떻게 인생의 2막을 열어주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쌤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AIA라는 회사가 축구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좀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의 그 광고를 네. 또 하고 있잖아요. 유니폼에 딱 보면 맞아요. AI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기여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아카데미에서 은퇴를 앞둔 축구 선수들이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축구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커리어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트렌디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또 회사 홍보하고 또 이 전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축구를 통해서 또 광고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통한 또 제2의 어떤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또 갖고 있다라는 이미지 또한 제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생명이 최근에는 청년 벤처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주 핫하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내 독자적인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학교 이런 연구실 관련돼서 투자를 해서 이제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또 개발 공유물을 공유하는 시대로 거듭나고 있죠. 근데 조금 의외이기는 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SK처럼 IT 제조업이라든가 테크놀로지를 끌어가는 기업에서 시행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실제로 AIA 생명에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데모데이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A 생명의 청년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회사가 정말로 IT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것과 함께 항상 이 보험업은 그런 게 있어요.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보험 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항시 보험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보험을 듣는다. 그다음에 보험 영업을 하는 설계사분들을 보면 한 보험사에서 오래 있지 않고 또 이제 이직이 또 빈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못 받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AIA 생명의 제품 중에서 단영 학생이 선택한 제품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무배당 100세대 건강 걸작 보험입니다. 건강 상해 보장인데요. 보통 암과 뇌출혈 같은 보험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대 보험 납입금을 부과되고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타겟층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험료도 받고 건강관리와 사후관리까지 받으실 분들이 이 보험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바이얼리티 통합형인데요. 5년 동안 우리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단 바이얼리티 통합 앱을 받으면 거기서 나의 키, 나이, 혈압, 운동량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적어 놓고 건강 관리, 또 건강 검진 결과까지 5년 동안 계속 축적을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그 상태로 이 앱 서비스가 신체 활동 수행을 5년 동안 기록을 해놓습니다. 또 걸음수에 따라서 걸음을 많이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기도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4가지의 그렇게 브론즈, 실버, 골드, 프리미엄의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품권 할인 등이나 또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라고 말을 하고요. 어플을 활용해서 걸으면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예를 들면은 간병인을 지원한다든지 전문 간호사가 방문 상담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단영 학생의 홍보 잘 들었고요. 신영 씨는 어떻게 구매할 의사 있으신가요? 좀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더 연구를 좀 해봐야지 나중에 이거를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뭔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보험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상국이 형은요? 네. 저도 약간 이게 처음부터 어려웠어. 약간 무배당 100세 뭐부터가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게 뭐 얘기를 브론즈, 실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죽으면 얼마 주고 월에 얼마고 얼마고 교통사고 나면 100만 원 주고 그런 게 쉬운데 이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험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쌤? 상국 씨랑 저는 완전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얼마 내고 몇 년 넣어야 되고 암별로 얼마를 받는다라든지 그 사이에 이제 정보를 좀 넣으면 좋겠죠. 최근에 국내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무엇이고 최근에 뜨고 있는 암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좀 나눠가지고 뇌출혈 사망자가 20, 30대 최근에 많다더라 이런 최근 소식까지 전하면서 좀 가입시킬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를 좀 쌓아가는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늘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거 보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그냥 동의해버리는데 이걸 왜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모르게 해가지고 더 뭔가 이득을 많이 남기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또 갖게 되네요. 맞아요. 네, 홍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영 학생 나이에 보험을 아마 들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 전략을 잘 못 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 얼마씩 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험사들이 돈 낼 때는 다 내라고 하지만 줄 때는 잘 안 준다고 하는데 내가 낸 보험금을 내가 제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국 궁금해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한
전략과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건강 관리적인 부분들이 여기 추가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야 되는데 이 중심축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 프로모션하고 마케팅에 대한 키워드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 계약과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정확하게 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AIA 생명 우리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프거나 상해 질병이 걸렸을 때 마음도 아픈데 금전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보험이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 세대에는 보험에 드는 세대가 아니어서 보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의료보험을 받아도 몇백이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보험을 든 사람들은 그 실비보험만 청구를 해도 본인이 부담한 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험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한 80% 학생들이 다 그런 사례를 들어요. 어르신들 사례를. 우리 부모님이 어땠다, 우리 뭐 할머님이 어땠다. 근데 뭐 그것도 다 진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너무들 많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좀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아마 더 시장이 커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탄탄하기에 내가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 자식들이 나를 케어해주는 시대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지금 바뀌고 있잖아. 1인 가구로 바뀌고 있으니까 비혼주의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질 거예요. 좀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기존에 단영 학생이 얘기했던 부분에 좀 추가되면 더 이야기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신영 아나운서에게 또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네. 네.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험에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지인이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권유를 해서 뭣도 모르고 4개를 들었다가 그 지인은 일을 그만두면서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개를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지인을 좀 도와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좀 안 좋게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AIA 생명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더 좀 좋은 제품도 좋은 뭐라 그래야 되지? 좋은 보험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좀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면서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설계사의 이탈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업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상국 씨가 시도했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러면 설계사들 이탈률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책이 나오기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변할 때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개진하게 되면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겠죠.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인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처음에 일을 하게 되면 100% 내 아는 친구들, 지인들로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설계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보험 설계 업종에서는 이제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내 인적 베이스를 다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인 키맨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전에 몰랐던 사람이겠죠. 그럼 이 고객이 계속 나에게 고객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키맨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설계사들이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 컨셉을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계층, 어떤 소득 수준의 주 고객들을 항상 상대한다라는 식의 아니면 보험 상품 자체 컨셉을 잡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전략들을 좀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AI 생명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단영 학생 어떤 점을 느꼈나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았는데 오늘 지식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I 생명에 대한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보험업 관련돼서 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취업이 되게 힘들어지고 일반적으로 금융권 취업이라는 게 워낙에 어렵기에 이런 보험업에서 진행되는 설계사에 대한 직군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로 장교 출신들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체육 전공했던 친구들, 뭐 인적성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트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내 적성이 정말 그것과 맞으면 그런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전혀 일반적인 대졸공채로 이제 저럼들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뛰어넘을 만한 역량이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지인들의 영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거듭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업에 도전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B2C 영업이고 개척 영업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만큼의 그런 인적 역량과 네트워크 관리와 고객 관리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심해보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제가 경험치로 보면 이걸 오래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에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큰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영업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을 해야 더 크게 롱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대졸자라고 하면 뭐 방송부는 여러분들 지금 다 다른 상황들에 놓여져 있겠지만 전형적인 그냥 금융권 대졸 공채로 들어가는 걸 훨씬 더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